존경하는 불경 800만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불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가 전력을 한층 보강해 오늘은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도 출범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직접 내려와 출범식을 갖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영춘 위원장님과 김영배 수석부위원장님, 김정호, 박재호, 이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병욱, 민원철, 신동근, 오영환, 최인호 의원님 등 불경 메가시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경 합동 추진단 이병진 부시장님, 부산 부시장님과 장수환 울산 부시장님, 박종원 경남 경제부시장님, 이재형 사무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신상의 부산시의회의장님과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님, 이종호 경남 도의회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저의 오래 40년 친구이자 또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김영춘 위원장께서 이 메가시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를 맡아주셨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춘을 이야기할 때 이순신 장군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에 맞서 이 성도수군 통제자로서 외적의 항로 침입을 차단하고 보급로를 차단해서 승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 간신들의 모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을 하다가 뚫게 맞고 7천량 해전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군의 그 패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선조가 복직을 시켜서 임무를 지어 보냅니다. 장흥 땅에 숨어있던 12척의 그 배와 보성에 있던 불량기를 합해가지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12척을 가지고 이 민중들의 힘을 합해서 이 파도가 온다는 진도의 명랑 울동국 해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기적의 역사를 만든 이순신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김영춘 위원장을 그 이순신에 비유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재위 시절에 2016년도에 한진해운 파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진해운이 최순실에 밑보여가지고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2016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용 금융위원장한테 제가 기재위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고 파산시키려고 하느냐.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가 지켰습니다만 2016년도에 지금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가 세계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20척의 트리플 E라고 하는 18,000 TU급 한 20여 척의 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조 3천억이 넘는 선박 금융을 제공해서 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머스크가 이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18,000 TU급 트리플 E 배를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선박금융 1조 3천억을 도움받아 이 배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세계 해운업계를 장악해 갔습니다. 이때 가서 축사를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이 엄청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캐리어 이 배를 만들어줘서 그게 바로 우리 해운업계를 죽이는 이 한진해운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4천억을 지원을 안 해주고 이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습니다. 정말 이 폐허가 된 7천량 해전에 패배하고 난 조선 수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해양발전 계획을 가지고 민간 선조 정부는 5조의 기금을 만들어 8조의 해양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 기금을 기초로 세계 최대 24,000 TU급 컨테이너함 12척을 건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조선업을 살리고 이 12척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던 명랑해전의 12척에 비견할 만한 이 24,000 TU급 12척을 발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4,000
18,000TU급 8척을 합해서 20척을 발주해가지고 이것이 이 H&M 현대상선의 선봉량 40만 TU를 84만 TU로 2배로 늘려가지고 지금 H&M이 다시 세계 8위의 해운선사로 등원하고 이 운임량이 이 코로나 시대에 4배 반 요금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분기별로 1조가 남는 엄청난 회사로 다시 H&M이 발전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 김영춘 장관이 이 적시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것을 해양기금을 만들어서 이 발주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힘들었고 해운업이 힘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화물량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국적배가 없으면 우리가 MSC 머스크에다가 사정해가지고 4배 반 우리나라 지금도 중소기업들이 선봉량이 없어가지고 막 수출하는 에러를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TU급 를 추가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다시 한번 우리 해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들이 나라의 99% 이상의 화물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한진 해운을 파산시킨 이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 우리가 돈을 줘서 만든 그 배로 우리나라 조선사가 만든 배로 그 머스크가 다시 우리 해운사를 죽이는 것에 일조했던 이 어리석은 이 정부의 과오를 딛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김영춘 장관의 그런 해안의 기초에서 새로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부활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신공항 이것 여러 가지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토부 관리들의 이 사고를 뚫고 여기 계신 우리 김정호,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재수 의원, 최희호 의원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춘 장관이 해수부 장관의 이런 대한민국 주거든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렸던 우리 김영춘 전 장관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 우리 부산 출신 김영배 최고께서 꼭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위원회를 만들자고 강권을 해서 제가 모든 일정을 제치고 오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부울경의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해맹이라 그럽니다. 해맹. 그동안 육지에 갇혀가지고 항상 우리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해금 정책을 펴면서 이 해양 선진 문명을 일본보다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된 비통한 역사를 거치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해맹을 탈출해야 됩니다. 바다 해양 수도의 중심 부산을 중심으로 제3대 핵시장 울산과 함께 우리 강력한 제조업의 토대 경남이 힘을 합해서 수도권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경쟁을 낳는 이 부울경의 힘이 인천 국제공항이 바로 그 수도권의 간판을 넣은 것처럼 가덕도 공항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지방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서울공화국의 식민지만 처참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뚫기 위한 유일한 양대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이 부울경에서 2030년 세계 엑스포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결의안을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들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쯤에 이제 구축 경쟁이 모스크바와 함께 될 텐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으로 지원해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성공시키고 그 전에 가덕도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이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이 부울경이 3자가 쭉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 보면은 서부 고속도로 조기차 부분 김경수 지사가 예타 면제를 받아내서 추진이 되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빨리 차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은 제가 예산정책협의회 경남에 갔을 때 당시 김경수 지사한테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예타 통과에 통과돼서 이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6개 플랜카드에 걸린 것처럼 이러한 목표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장을 잘 뒷받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영부역강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부울경 3개 시도와 함께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불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인 이곳 창원에서 개최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민주당 행사입니다. 거기에 불경 공동추진 단장님들, 세계 시도의 단장님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다른 정당들도 민주당처럼 메가시티 사업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모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처럼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무지한 발언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점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전도사라고 흔히 이제 말을 듣는 우리 성명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 송 대표님 지역구 인천입니다. 가덕 인천공항 가까운 지역구, 우리 신동건이 있는 지역구가 더 가까우시죠? 아마 인천에서 가덕공항 앞장서고 있는 그 송영길 대표에서 인천에서 욕하는 소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런 노력의 덕분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두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올 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고, 9월에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뜻깊은 시기에 오늘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까지 함께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이 메가시티 특위를 직접 만들게 또 하시고, 또 준비회의와 오늘 출범식까지 마치 본인이 특위위원장인 것처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경 메가시티 특위가 잘 운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메가시티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도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투지는 수도권의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가덕도 신공항을 폄하하듯이 한가해서 우리가 벌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으로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이미 도시 발전이 정체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5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25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이 인근하고 있는 경남도 울산은 좀 나았는데, 울산과 경남도 전통 제조업이 쇠퇴기미를 보이면서 한 5년 전부터는 뚜렷한 경제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불경 세계 시도가 힘을 합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대란의 광풍,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수도권 집중 현상, 그 중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경 지역에서만 해도 매년 4만 명 가까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매년 18만 명씩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서울로 밀려드는 이 인구 압력, 인천 경기도로 밀려가는 이 인구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 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남북적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방 자치 분권의 큰 길을 함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경에서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좋은 성공 모델이 생기면은 이게 지금 이미 그 자극 효과가 생겨서 이제 호남도 충청도도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의 좋은 파급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 점들을 명백히 하고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메가시티 사업은 민주당의 기획과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권역별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운 적도 있고 시도 간의 협의와 추상적인 공동협력 선언 같은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7월에 이곳 창원으로 김경수 당시 지사를 찾아와서 메가시티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모델은 유럽 경제 공동체를 모델로 공동 사무국을 두고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해봅시다. 경남이 먼저 제안해 주십시오. 부산이 받고 울산이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지사가 경남 연구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부산 울산이 호응을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내년에 특별자치단체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껍데기만 출범해서는 안 되겠죠. 내용을 채우고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이 그야말로 발전의 제도약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특별위원회가 불경 세계 시도가 추진하는 이 집행 과정의 그 빈 곳을 좀 채워주고 그 집행기관들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과 연결시켜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시도가 또 합동 추진단이 민주당 메가시티 특위를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위도 그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원 체계와 자문 조직들을 더 갖추고 제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덕신공항 이야기가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덕신공항은 불교 메가시티 발전의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가 제대로 준비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선 아까 경남의 이종호 부의장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10개월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좀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타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 또 기본계획 수립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까지 이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은 훨씬 더 가속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 있게 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민주당이 앞장서고 세계 시도가 중앙정부 요구를 해서 이런 시간표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경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치단체와 광역특별연합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러셨는데 그런 법을 최대치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최소치로는 이 특별지자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국가 사무를 대폭임을 하고 그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 특별자치연합 운영과 지역발전 전략 구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 특위의 주요한 임무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불경 메가시티가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처럼 또 홍콩과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강 삼각주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큰 발전 지역의 중국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주강 삼각주 지역처럼 발전하는 그런 큰 비전의 목표를 세우고 불경 메가시티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민주당의 메가시티 특위는 불경 세계시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세계시도 주민들, 800만 시도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메가시티가 꼭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